안녕하세요. 노초로TV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자, 오늘 긴급하게 그 영상을 조금 짧게라도 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드디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확인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올해 5월 9일인가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인데 양도세 중과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실은 두 가지가 상존했죠.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이재명 정부에서 안 될 확률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았고요. 근데 진짜 중과 유예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했던 분들도 꽤 된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안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언제 발표했어야 되냐면 지난 10월 15일 날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 그때 같이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없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발표를 했었으면 내가 다주택자로서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중과가 다시 부활되면 내가 내는 세금이 최소한 2주택자는 정상 일반 세율의 20%가 가산되고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일반 세율의 30%까지 가산돼서 가장 최고로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80%까지 세금이 중과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의 선택지가 작년 10월 15일 때 같이 발표를 했었더라면 진짜 세금 계산해서 이참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 지금 발표하니까 시점이 너무 아쉽다 이거죠. 왜 제가 시점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서울 전역이 또는 수도권 중에 유망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서 우리가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이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기 전에는 길어야 3개월을 줬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서 요즘에 시장에서 계약을 할 때 한 4개월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나 다주택자인데 집을 팔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실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액션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부터 한 2월 달까지밖에 안 됩니다. 한 2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2달 안에, 그러니까 2달이 아니죠. 한 달하고 한 10일밖에 안 돼요. 정상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정말 막 속전속결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그런 분들은 뭐 가격을 급매로 내놓을 확률도 없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시장의 매물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한 달하고 한 10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쉽죠. 그거를 작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했으면 그러면 그때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 그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확률이 있었는데 상당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머뭇거렸던 수요가 있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 미칠 안 좋은 영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이분들이 내가 그래도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는 게 늦어도 2월 달까지는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근데 2월이 지나서 못한다. 내가 정상적으로 매물을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되면 선택지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수요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서 가뜩이나 매물이 없는데 기다리자 수요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거 남한테 팔아가지고 내가 최고 한 80%까지 세금이 떼일 바에는
자식한테 그냥 증여해 주자. 부의 대물림 현상이 좀 더 강화되는 거죠. 노골적으로 내가 이거 괜히 전혀 모르는 남한테 팔아서 뭐 50에서 80% 세금을 낼 바에는 그냥 자식한테 증여해 주자. 증여세 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경우의 세금과 증여하는 세금 중에 당연히 증여세가 적습니다. 양도세 중과받아서 파느니 증여를 해줘서 증여세 내고 하는 게 세금적으로는 이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간의 특수거래, 증여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작용은 제가 다주택자라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다주택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 B, C 세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부터 파시겠어요? 어떤 거부터? 제일 안 좋은 거부터 팔겠죠. 제일 안 좋은 거부터. 제일 안 좋은 것부터 팔아야 세금적으로 이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통상 쓰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똘똘한 한 채는 남겨놓고 뭐 경기 외곽 지역이나 뭐 부동산 상품으로 비교하자면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를 팔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상구나 이런 데는 내가 끝까지 갖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부터 팔자. 그렇게 되면은 똘똘한 한 채 심화가 더 강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진보 정권에서 정권을 잡을 때 제발 부동산을 총괄하거나 이런 분들은 수장들은 가급적이면 약간 보수적인 인사들을 좀 기용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책실장이나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만드는 왜 그러냐면 보수가 좋다, 진보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부동산의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강한 측면은 시장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시장 왜곡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정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가 되는 시장을 지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 즉 양도세가 중과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시장 왜곡이 발생했던 거는 이미 다 검증된 과정이에요. 검증이 된 팩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장이 수요자와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그렇게 해서 그냥 건전하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양도세 중과, 지금 취득세 중과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세금 때문에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 그러면 시장 왜곡은 결국에는 매물 자체가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 묶이고 나서 전체 매물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양도세 중과는 부활할 것이다.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유예는 더 이상 안 한다. 이 얘기 자체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더욱 물량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의 시장에 내놓을 확률이 떨어지겠죠. 1월달이나 2월달까지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중국적으로는 매물 자체의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여기에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왜 모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정권을 잡을 때 부동산 관련돼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보유세는 정상화시키고 거래세는 낮춘다. 왜 보유세는 정상화시키거나 강화한다고 하는 거는 실제 하고 있으면서 왜 거래세는 인하를 안 해주는 거죠? 거래세는 세율을 인하하든지 중과를 폐지하든지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이 허들을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거래세를 인하하지 않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투명하게 너무 복잡해요. 그 일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거래세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거래세에는 양도소득세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 취득세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시장을 정말 현장을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다주택자들 분들과 상담을 하면 대부분은 양도세가 너무 커서 매물을 안 내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광의의 개념에서 내가 거래한다는 거, 사고 팔 때가 거래입니다. 사고 팔 때가. 그러면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고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세니 거래세라고 표현하면 당연히 취득세랑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게 맞죠. 왜 허들을 계속 완화시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허들이 낮아져야 시장에 정상적인 매물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토지거래 허가로 시장 자체가 매물 전체가 줄어들었고 줄어드니까 매물이 별로 안 나온 상태에서 하나 거래되면 그게 신고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물 자체는 많이 없지만 지금 매물 내놓는 사람들은 별로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호가를 높여서 내놓죠. 그러면 그거 하나 거래되면 원래 1억인데 그거 1억 5천에 내놓으면 1억 5천에 실거래가 찍히고 1억 5천 거래된 거 보니까 또 누가 2억에 내놓으면 그거 자체가 또 최고가가 되고 이런 계단식의 어떠한 최고가 자꾸 출현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그 거래를 원활하게 못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시장 왜곡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활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거래세에 양도소득세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 제 방송을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주택자가 계시면 첫 번째 내가 늦어도 2월까지 매물을 팔 수 있는지 매물을 파는 게 유리하다라고 세무상담을 통해서 2월 양도소득세 계산해 보시고 내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지금 일반 세율로 파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길 바라겠고요. 거래세에는 양도소득세가 들어가고 실제 저희가 중개하는 현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내놓는 이유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을 못 내놓는 거예요. 100% 그건 명확합니다. 근데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통해서 기존 주택을 분명히 엊그저께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부동산 규제 관련돼서 세금으로 하는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랬거든요. 분양을 신규 공급을 통해서 분양시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중과 유예를 안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런 정책 안 한다는 얘기죠. 양도세 중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보유세도 만약에 강화한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게 좀 역설적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방법이 없어지는 퇴로가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퇴로 자체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일반 세율로 파시는 게 유리한 분들은 빨리 액션을 하시고요. 인근 중개업소에 빨리 시장에 내놓으셔서 일반 세율로 거래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정책 위반자들이 계시다면
제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이 두 가지의 큰 틀, 그 큰 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금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는 그 악순환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 의견을 전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